지금은 지금은 가르칠 때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티칭이라고 해서 티칭만 가르쳤지만 지금 마이크로 티칭으로 많이 넘어갔더군요. 이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에요. 이 마이크로 티칭이. 마이크로 티칭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코칭도 마이크로 코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적인 부분도 그 코치와 고객이 짧지만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혁신적으로 접근할수록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거시적인 것만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코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도 마이크로 코칭을 해라. 그래서 고객이 퍼즐을 모으는 거와 같이 이 개별 기술이나 정보 조각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 성과 모으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점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코칭은 장기적인 측면에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 경력 사다리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커리어 모자이크가 뭐냐면 내 경험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 모자이크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도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자, 요 크롬볼치의 이야기인데, 요 영상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요 영상. 이, 이 영상, 크롬볼츠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계획된 우연이라는 그 진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요. 요 이론을 한번 같이 요 분이 얘기하시는 지금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볼 텐데, 잠깐만 이거 소리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잠깐만요. People forget what you said. People forget what you did. But people will never forget how you made them feel. When I was 14 years old, I was seated in an automobile with a 15-year-old girl and her mother. Well, the mother went into the house in order to get something or do something, and I just happened to say to this 15-year-old girl, she's very sophisticated and very beautiful and very attractive and lovely and nice. I said to her, I'd like to kiss you. And she said to me, oh, no, I'm sorry, but I just couldn't do that. And I said, well, why not? And she said, because if I kissed you once, I would never be able to stop. This was the happiest thing she could have said. 자, 크롬볼츠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이 사실은, 테니스를 직접 이 사람이, People forget. 이분이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치게 된 계기도, 테니스를 치는 여학생이 좋아가지고, 그 여학생이 테니스 치니까, 나도 테니스 쳐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게 되셨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테니스를 치는 게 자기 인생에서 대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1학년 정도, 1년 동안 테니스를 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분이 테니스 코치가 마침 지나가니까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전공을 지금 못, 못 찾고 있는데, 테니스를 1년 동안 치면서 저를 지켜봤을 테니까 좀, 전공을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그 코치가 심리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심리학 가서 이제 과사무소에 들어가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아까 아까 만났던 그 테니스 코치가 딱 계신 거예요.
아니, 테니스 코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원래 심리학 교수인데, 이거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가?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여러 번 겹치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런가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니까 계획된 우연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직업에 선택한 것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호기심, 낙관성, 끈기, 융통성, 이 위험 감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20%고 80%는 완전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재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된다.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채용 트렌드를 5년 동안 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만일에 그 계획된 우연을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천직 세미나라고 해서 희대라는 마법의 코칭 저자가 3일짜리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코치님이 꼭 들으라고 이게 기회다. 아마 희대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제 직감을 들어야지. 그리고 들어갔더군요. 근데 이제 그림을 막 그리라고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날 그림을 그리는데 희대가 질문해 줬던 게 뭐냐면 윤코치가 그동안에 뭐 실용서를 쓰고 뭘 썼는데 관점이 너무 협소하다. 관점을 크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뭘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채용 트렌드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판사에다 얘기했더니 출판사 쪽에서도 그건 어차피 꼭 필요한 책일 것 같고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5년째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재능도 무시 못하겠죠. 재능도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건,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습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이 학습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성장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스킬을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훨씬 좋은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5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껏 지금도 지금 캘리그라픽을 배우는데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배우냐 주변 사람들도 자꾸 물어봐요. 저 때 왜 캘리그라픽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책을 쓰고 나중에 이게 글을 쓰는데 글씨를 워낙 못 써요. 그래서 이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자 학원에 갔는데 한자는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한자를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를 갔는데 캘리는 조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1급 강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마음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궁금한 것이 있어야지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걸 놓지 마시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수록 나에게 기회가 온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이 필연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묵묵히 해내는 이 인내심. 근데 저도 이제 성격 공부를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많지만 호기심이 부족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된 우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격대로만 살겠다고 하면 나에게 좋은 운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은 내가 성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부정적인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점점점 여기 이제 후반전에 계신 분들 많죠. 후반전에 이 대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 부정적인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도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침을 맞으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막 뭐 목발 짚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하니까 짜증만 내고 화만 내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을 이 유연성을 가지고 그 낙관성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 이렇게 허리가 아픔으로써 내가 이번 기회에 이제 운동도 하고 뭔가 이런 계기로 삼자. 이게 이제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낙관성. 이 긍정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다르겠죠. 다섯 번째는 위험 감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결과라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틀리면 어때요? 계속 해보는 거죠. 이렇게 낙관성을 가지고 위험 감수를 좀 하셔야 돼요. 약간의 불확실한 결과가 있어도 도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